이른바 심지법문이니 만법은 모두 이 마음에 의지하여 건립하며 경계를 만나면 곧 있고 경계가 없으면 곧 없다. 청정한 성품상에 굴려 경계의 견해를 짓는 것은 옳지 않다. 말한 바 정해와 감용 영역과 적적성성과 견문각지는 모두 경계상의 견해를 지은 것이니 잠시 중하근기의 사람을 위해 설한 것이라면 적합하지만 만이 친히 증득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견해를 짓는 것은 모두 옳지 않다. 모두 이것은 경계의 법으로서 빠지는 곳이 있어서 있음에 빠지니 다만 일체법에 대해 있다 없다의 견해를 짓지 않으면 곧 이것이 법을 보는 것이다. 마음을 여러 가지에 비유합니다. 조금 전에는 마음을 허공에 비유하기도 하고 마음은 생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마음은 거울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마음은 만물의 바탕이 되는 땅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심지라고 마음, 땅. 만물이 다 땅에서 자라죠. 꽃이 허공에서 피겠어요? 사람이 허공을 딛고 걷겠어요? 모든 건 다 땅의 바탕 안에 있습니다. 그죠? 모든 건 다 땅을 의지하여서 자라나는 겁니다. 땅이 없으면 어떤 만물도 건립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말은 마음을 의지하여 있는 거죠. 만물이 땅에 의지하여 있듯이 이런 말도 저녁에 뭐 먹었지? 만둣국 먹었네. 생각도 아이고 춥다라는 느낌도 모든 건 다 마음에 의지하여서 건립되는 겁니다. 만물이 다 만법이 다 마음에 의지하여 건립되니 그래서 이 마음을 만물의 근원이 이 마음을 심지라 이름하는 겁니다. 마음이 근간이 되고 마음 바탕에서 펼쳐지는 거다. 땅이 없으면 만물이 자라지 못하듯이 성립할 수가 없듯이 진실로 어떤 말이든 사랑한다는 말이든 죽어라는 증오의 말이든 가나다라든 ABCD든 무엇이든 오직 이 마음에 의지하여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반갑다 하고 이런 사람 만나서 쟤 왜 왔어라고 짜증이 나고 인연이 경계를 만나면 나타나고 경계가 없으면 사라져요. 온갖 연에 따라 펼쳐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에게 뭔가 말을 빌리지 않으면 잘 못 알아차리는 사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속성은 정해. 마음은 고요한 가운데서 밝게 비추어하는 정해네. 이거나 또는 감용 영역. 비추어 작용하며 역력하다. 이건 참 적적한데 성성하다. 인지여사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마음의 속성을 설명을 합니다. 또는 이건 공적한데 묘하게 안다. 묘하게 알 뿐이기 때문에 실체는 없다라는 식으로 온갖 마음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한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말한 정해든 감용 영역이든 적적성성이든 견문각지든 공적영지든 뭐 진연이 불성이니 뭐 등등등등 온갖 말들이 있습니다. 또는 최근에 제가 가끔 말했던 주인공, 이것이 모든 건 다 왔다 갔다 하는 경계지만 이거는 오고 감이 없이 항상 있으니까 이것이 주인이고 이건 허공처럼 텅 비어 공하여 무엇도 없지만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만법의 모습을 나툰다라고 말하는, 이걸 아미타불이라 하든 무량한 생명력이라 하든, 중화근기를 위해서 자꾸 밖으로 헤매는 사람을 위해서 야, 밖으로 헤매지 말고 이 근본 생명에 눈을 떠라. 이 주인공을 저버리고 왜 자꾸 손님을 주인인 줄 알고 쫓아 헤매냐라고 중화근기를 위해서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도록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 듣고서 난 왜 자꾸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이 손님 같은 경계를 자꾸 내 마음인 줄 알았지라고 여기면서 경계를 쫓는 마음이 쉬워지고서 늘 항상 있는, 참으로 공적한데 묘하게 작용하는, 이 늘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묘한 성품을 이라는 걸 통해서 점차 여기에 관심을 갖고서 정말 근원에 늘 지금 현존에도 작용하는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화근기의 사람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적합합니다. 근데 이제 비로소 이제 밖으로 향하는 마음은 그치고 늘 현존하에 작용하는 여기에 개합하려고 하는 친히 이것을 증득하고자 할 때에는 주인공을 깨달아야지. 이 공적한데 묘하게 하는, 보고 듣고 하는 요거 뭐지라고 이렇게 뭔가를 세우면 친히 증득하는 데는 스스로 장애가 됩니다. 뭘 세우면.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잠깐 말을 세운 것이지 엉뚱한 방향으로 헤매니까 좀 관심과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잠깐 방편을 세운 건데, 그래서 잠깐 방편을 세울 때는 참 적합하고 도움되는 거였는데 방편을 계속 세워서 방편에 의거하면 진실에 개합하는 걸 장애합니다. 보는 총종불상에는, 진실의 주인공에는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세울 게 없습니다. 무엇도 세울 게 없습니다. 허공에 뭐가 있겠어요? 무엇도 세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이 증득하고자 할 때에는 이런 이름을, 이런 견해를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 잠시 방편으로 헤매는 사람을 인도할 때만 잠깐 방편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었지. 그래서 바른 방향을 알고 나면 마치 강을 건너갈 때 뗏목을 타고 갔다가 건너갔으면 뗏목을 짊어지고 가면 안 되는 것과 같이 정말 밖으로 치닫는 마음을 그치고 착각을 착각인 줄 알아서 착각이 착각인 줄 알면 되지. 밖으로 치닫는 마음이 그치면 밖으로 치닫게 하던 걸 그치도록 하는 말들은 흔적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애들이 떠드니까 조용해라고 했어요. 조용히 하니까 조용해졌으니까. 조용해라는 말 하니까 조용해진다 여겨가지고 애들이 조용해졌는데도 조용해 하며 이 조용해가 더 시끄럽게 됩니다. 이건 더 이상 방편이 아니게 도리어 독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에 대한 가르침 또한 방편으로 세울 때는 방편으로 역할만 했으면, 방편은 옷이 더러워졌으면 물로는 잘 안 빠지니까 비누를 써서 빱니다. 비누로 때가 다 벗겨지고 나면 이 비누가 때를 했으면 나중에는 비누기도 씻어져야지, 남지 않아야지 빨래가 된 거와 같이 우리는 생각에 시달리니까 야, 그 생각 헛거야, 망상이야, 없어 라고 하면 이런 망상을 치유하는 이 말이 도움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진리구나라고 이걸 붙들어매면 또다시 생각에 의지하여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주인공이라는 말이 자꾸 손님을 주인인 줄 알고 뭔가를 경계를 실체시 여기는 사람에게는 야, 왔다 갔다는 경계, 손님은 주인이 아니야. 네가 지금 손님을 주인인 착각했던 거야. 있다 없다 하는 경계는 네 마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주인공이라는 말이, 이름이 우리를 오고 감이 없는 비어서 공한 이 자리에 개합하도록 바른 방향을 잡고 바른 초점을 잡고 바른 중심에 개합하도록
좋은 방편으로서 도움이 됩니다. 근데 친히 주인공을 증득할 때는 주인공이라는 말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말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를 배우는 사람이 곧바로 무심하여 묵묵히 개합할 뿐 마음을 헤아리면 어긋난다라고. 진실로 공부하는 사람이 마음을 깨닫는 과정에서 한 번쯤 직면하는 관문이 마음은 알 수가 없구나. 1-2는 알 수 있어요. 떠오르는 건 알 수 있어요. 마음은 떠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르마리에 알매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알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저버린 거였구나라는 걸 알아서 마음은 알 수가 없구나라는 걸 알아서 알려고 하는 작업이 그칠 때 오직 작용함으로써 오직 리얼하게 이렇게 삶의 작용으로써 살아있으면 어떻게 실감한다? 오직 지금 이렇게 리얼하게 작용함으로써 실감할 뿐이지 어떤 경계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 길은 분리문자 언어도단, 이 자리는 문자를 세울 수 없고 말이 미치지 않는 자리입니다. 단지 방편으로 중화근기 이끄는 말일 때는 적합한 말이지만 친히 증득하고자 할 때는 그와 같은 견해를 계속 움켜쥐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모든 법에 대해 있다 없다는 견해만 짓지 않으면 그것이 법을 보는 것이다. 주먹이 없다고 해도 안 되고 주먹이 있다고 해도 안 됩니다. 리얼하게는 있는데 없어요. 없는데 리얼하게 있어. 그래서 있다고 하지도 않고 없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답답함이 없다고 하지도 않고 있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은 정말로 주목하이 보자기는 이름으로만 있을 뿐이지 실체는 없습니다. 연에 따라 리얼하게 나타나서 주목이라 이름을 하였을 뿐 주목이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그죠? 모든 이름이 다 어떤 이름도 다 잠시 이름으로만 있을 뿐 이름에 대한 실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손 또한 마찬가지. 손이란 이름에 해당하는 무엇이 있는 게 아닙니다. 손이라고 이름한 뭐가 손, 이게 손이다라고 손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손은 무엇도 아니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손이란 이름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없진 않지만 손이란 이름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망상은 망상인 줄 알아서 아이 망상은 호환하는 거구나. 이 꿈과 같은 거 환과 같은 것이구나. 없다는 걸 알아요. 그거는 마음이 진실하다고 하니까 아 모든 건 다 망상이지만 마음은 진실한 것이니 내가 진실한 마음을 한번 깨달아 봐야겠다라고 마음이라는 이름에 속아가지고 마음이라는 걸 깨달으려고 하는 허물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말에 의지하여 공적한데 묘하게 한다고 하니 텅 비었는데 묘하게 하는 게 뭐지라고 또다시금 공적 영지라는 걸 세워서 주인공이라 하니 아 내가 주인공에게 내맡겨야지라고 하는 순간 나도 있고 주인공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의 흔적도 남지 않아야 됩니다. 비누기마저도 남지 않아야지 빨래가 끝납니다. 비누는 단지 때가 있을 때만 쓰는 것일 뿐 때가 다 사라졌으면 비누도 남지 않아야 됩니다. 중생의 큰 중생의 두 가지 허물, 경계상을 마음이라고 여기는, 답답함을 내 마음이라고 여기는 그 착각을 시기하기 위해서 옳지 않다 하는 것이고 마음을 깨달으라 하니 마음이란 이름에 속아가지고 또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중생의 착각이 있으니까 이런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이 가르침의 역할은 착각이 착각인 줄 알아서 착각을 그치게 하는 것이지 착각을 없애버리고 이 가르침을 부여잡고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또다시금 이것이 새로운 착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겁니다.
중생의 병은 그렇게 생각에 의지하는, 말에 의지하는, 말에 대한 실체가 있는 줄 알고 뭔가를 구하는 잘못된 신념이, 착각이 많아서 착각이 씌워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 차원에서 흔히 공부하는 사람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한번 확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줄. 마음이라는 걸 깨달으면 자유로워지는 줄. 마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늘 이렇게 마음은 아까 말한 생명력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리얼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렇게 늘 현존해 있는 이 삶을 이렇게 리얼하게 작용하는 데서 늘 현존하여 작용하는 것을 점차 실감해 가는 길이 마음에 개합하여 마음에 익숙해져 가는 길입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안타깝게도 삶을 실감하는 길이 내가 있고 이 세상이 있고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여기는 온갖 상 속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온갖 만 가지 상 속에서 상노름하면서 삶을 살기 때문에 삶을 있는 그대로 실감하는 게 아닙니다. 온갖 이름 딱지 붙이고 낱낱 차별 속에서 불안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내가 불안함을 느끼니까 빨리 없애고 싶다라는 온갖 상노름을 할 뿐이지 삶을 있는 그대로 실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놈은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는 놈은 늘 무엇에 의지해요. 그러면 좋겠다라고, 그래 저러면 좋겠다라고 요 놈은 끊임없이 뭔가 생각을 떠올리고는 그 생각에 의지하여서 존립이 되고, 또는 요 정도는 좀 부족하다, 저 정도만 가지면 좋아지겠다라고 뭔가 끊임없이 뭔가 세워서 구하는 식의 생각이든 기분이든 무언가를 의지해야만이 존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세웁니다. 그래서 마음은 쉬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마음은 절대로 우리를 쉬게 하질 않습니다. 요 놈이 조금 전까지 이런 말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 1억만 모아보자 해가지고 1억 모았더니 조금 전까지 1억만 했으면 만족한다고 조금 전까지 속삭였었는데 모았더니 아니야 1억 택도 없네 10억 원 써야겠다라고 끊임없이 이 놈은 자신 존재 자체가 뭔가를 세우고 쫓지 않으면 사라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망을 부추길 뿐입니다. 나라는 놈은 절대로 만족이라는 걸 모릅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세우고 구하여 쫓게 만들지. 근데 도리어 그렇게 그토록 마음 편하고 싶을 때는 요 놈이 속삭일 때는 되지 않다가 요 놈이 살짝 고개만 좀 숙여도 요 놈이 나를 고달프게 하는 도적이라는 걸 알아서 요 놈을 있는 그대만 바로 보기 시작했더니 요 놈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더니 요 놈이 속삭이는 것에 속지만 않았더니 스물스물 녹아서 사라져버리고 요 놈 하나 훅 사라져버렸더니 아니 이 정도로도 충분하지. 이 정도도 감사하지. 수많은 사람들이 돕내 살고 있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감사함을 몰라내라고 절로 요 놈 하나만 훅 분탕진하는 것이 그쳤을 뿐인데 저절로 뭔가 모를 주어진 것에 대한 만족감과 감사하는 마음이 스물 일어나면서 비로소 편안함이 실감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우리는 삶을 실감하지 못하고서 나라는 상이 강하게 있고 늘 우리의 삶을 실감하는 길은 내가 있고 요 정도는 너무 부족하네. 저 정도만 가지면 되겠지라고 끊임없이 나라는 상이 끊임없이 뭔가를 구하는 식으로 나라는 상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보는 걸 원치 않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여기에 관심이 갔다는 사라져 버리니까 끊임없이 지금 여기 말고 지금은 부족하니까 조금만 더 많이 가지면 이미 여기 있는 상황이 아닌 조금 더 많이 가지거나 조금 더 높은 곳에 오르거나 끊임없이 뭔가를 여기가 아닌 허망한 상을 세우는 곳으로서 삶을 부추깁니다. 우리는 그래 살아왔고 지금도 그런 삶의 습관이 여전하게 있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한 것처럼 지가 하는 게 아니면서 지가 한다고 여기네 라는 걸 통해서 나라는 상이 한번 주도권을 잃기 시작하고 나라는 놈이 훅 쉬어졌건만 묘하게 바람 부니까 춥네 옷 입으니까 따뜻하네 쟤 오니까 반갑네라고 절로 묘하게 연에 따라서 펼쳐지는 삶을 점차 실감해 가면서 마음의 묘함을 삶의 묘미를 조금씩 실감해 가는 길이 있는 그대로 삶을 조금씩 실감해 가고 삶의 묘미를 조금씩 맛보는 길이 마음에 밝아지는 길입니다. 이름만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이고 삶이고 삶이고 마음입니다. 삶은 한순간도 멈춰있지 않고 묘하게 늘 현존하여 작용하는 곳의 삶인 것과 같이 마음이라는 거 한번 다 깨달았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깨닫는 길은 점차 이렇게 묘하게 드러나는 지금 여기의 삶에 온전히 젖어져서 삶에 밝아져서 삶을 실감해 가서 그동안의 착각이 녹아져 가지고 삶을 있는 그대로를 감흥해 가는 길이 마음에 밝아지는 길이고 이거는 더욱더 마음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더욱더 삶을 있는 그대로 실감하게 되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점차 바뀌어가는 길이 마음에 밝아지고 마음에 걸림없는 삶을 실현해 가는 길입니다. 마음 깨닫는다고 탐복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오직 지금의 낱낱 삶에 충실해져 가는 길일 뿐. 그래서 평상심시도라고 합니다. 평상심이 돕니다. 지금 작용하는. 그래서 공부를 하면 달라지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을 때는 지금 여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너무나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우니까 오직 저기 여기에 더 많이 가진 저 자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내게 없는 것, 내가 안 가진 것을 얻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것. 공부를 하면 시작하면 할수록 허망한 상을 그리는 작업은 그칩니다. 애쓰질 않습니다. 단지 연에 따라 주어지는 삶에 지금 여기의 삶에 공부를 통해서 얻게 되는 큰 선물은 일상적인 사소한 것에 묘미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데 누구신 싸늘한 추위 속에서 묘한 삶의 생명력을 사소한 작은 연부를 하든 말을 하든 이렇게 리얼하게 작용하는 삶의 자체에 묘한 생명력과 묘함을 실감해 가는 겁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겁니다. 일상적인 것에 지금 여기에 묘하게 작용하는 삶 자체에 묘미를 조금씩 만끽하면서 저절로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작은 것에 기쁘다는 말을 썼지만 큰 기쁨이 아닙니다. 정말 잔잔한.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좀 미세 감각이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크게 기쁠 때만 기뻐하는데 그런 사람은 기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큰 일은 많지 않거든요. 사소한 것에 그 미세 감각이 그리고 그 미세한 삶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서 삶을 실감해가는 감각이 될 때 그 미세한 감각이 살아나고 미세한 감각이 살아날 때 그 미세한 감각에서 묘한 삶의 묘미를 알면서 묘한 이 감사한 마음 조금씩 자리 잡을 때
구하지도 않았던 만족함이 훨씬 더 가볍고 든든함이 별일 있어야지 별일이 아니라 따로 별일이 없는지라 낱낱 일들이 다 귀한 일로 여겨지는 삶이 펼쳐집니다. 작은 삶의 습관이 바뀜으로써 큰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